고장난 트랙터 앞에서 민호가 3분만 주세요라고 말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봐라. 컨테이너에 사는 꼬맹이가 대동 엔지니어 10명이 일주일 동안 못 고친 걸 고칠 수 있대. 매니저의 말에 직원들 사이로 웃음이 퍼졌다. 14살의 민호는 아픔을 무표정 뒤에 숨기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속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직장을 잃게 되면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커져갈수록 민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배분 밸브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정렬 오류. 그의 손가락은 살짝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다. 제가 못 고치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계획된 이 굴욕의 순간이 곧 대동의 운명을 바꾸고 재능과 출신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흔드는 천재성의 증명이 될 줄은.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놀라움을 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인데 넌 대동의 최고 기술자 10명도 고치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박 사장의 목소리가 농기계 대리점 창고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른 체격의 14살 민호는 일주일 전부터 작동을 멈춘 수입 트랙터 옆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민호의 뺨으로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드러난 엔진 기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지씨는 아내의 죽음 이후 얻은 유일한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구석에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을 완벽하게 입은 박 사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보세요. 녹슨 컨테이너에 사는 관리인의 아들이 교육받은 엔지니어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대요.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엔진에 노출된 기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민호는 보았다. 분배 밸브에 아주 미세한 어긋남,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다. 3분, 그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바로 옆에 있는 박 사장만이 들을 수 있었다. 뭐라고? 엔진을 3분만 보게 해주세요. 민호가 이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박 사장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신동을 한번 볼까요? 1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3분 안에 해결한다고요. 기술자들이 몇몇은 웃으며 또 몇몇은 호기심에 가득 차 다가왔다. 지씨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눈을 감았다. 민호가 간단한 렌치를 집어 트랙터 엔진 위로 몸을 기울였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랙터 엔진의 분배 밸브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민호의 손가락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했다. 그의 눈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의 호흡은 고요했다. 주변의 조롱과 의심의 눈빛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민호의 세계는 이 순간 엔진과 그 속에서 들려오는 기계의 속삭임으로만 가득 찼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박 사장이 비싼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선언했다. 우리 천재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군요. 민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기어의 속삭임에만 집중했다. 그에게 각 부품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소음은 비밀을 드러냈다. 그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미세한 장애물을 발견했다. 쌀알보다 크지 않은 금속 조각이 오일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 분 15초 박 사장이 계속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덜 자신감에 차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민호는 그 조각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밸브를 재조정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엔진에서 떨어졌을 때 시계는 2분 4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박 사장은 조소를 지었다. 또 실망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그는 가난한 소년에 대한 승리를 확인할 침묵을 기대하며 점화 키를 돌렸다. 대신 엔진은 즉시 완벽한 작동을 나타내는 부드럽고 강력한 소리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 창고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대동의 기술자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가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는 엔진을 검사했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지씨는 멀리서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불안의 혼합이었다.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든 나쁘든. 박 사장은 일주일 내내 10명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무력하게 만든 엔진이 이제 녹슨 컨테이너에 사는 14살 소년의 손길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동안 여전히 점화키에 손을 얹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기계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언어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민호가 자란 금속 컨테이너는 땅 주인의 저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산 농장 뒤편에 위치해 있었다. 여름이면 그 금속은 부산의 무자비한 열기를 흡수해 내부를 가마솥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종종 얇은 천을 창문에 걸어 태양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밤이면 민호는 땀에 젖은 채 바닥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며 이 쇠덩이 집에서 벗어날 날을 꿈꿨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차가운 공기가 모든 틈새로 스며들어 아버지와 아들은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 서로 껴안고 잤다.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6살 때의 그런 추운 밤, 민호는 아버지에게 왜 그가 기계를 그렇게 잘 아는지 물었다. 나는 부자들의 자식들처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단다. 지씨는 아들의 어깨 위에 얇은 담요를 조정하며 설명했다. 그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민호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나는 관찰하고 만지고 느끼며 배웠지. 기계들은 우리에게 말을 한단다, 아들아. 존중하며 듣는 사람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 민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기계가 아빠한테 말해요? 지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네가 친구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처럼 나는 각 엔진이 내는 소리를 알아. 건강한 엔진은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가르랑거리지. 아픈 엔진은 그건 도움을 구하는 비명 같은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지씨가 최저임금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동안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여가 시간에 그들은 지씨가 몰래 집으로 가져온 버려진 오래된 엔진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부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 지씨는 말했다. 우리의 보물은 그들이 버린 것 속에 있단다. 민호는 매혹적으로 각 교훈을 흡수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기계 고장 패턴을 외우고 각 어긋난 부품의 특정 소리를 기억하고 문제를 나타내는 정확한 온도를 촉감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다. 10살 때 그는 이미 엔진 소리만으로 트랙터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다. 12살에 그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관계 엔진을 완전히 재건했다. 이 모든 것이 주인들의 눈에서 멀리, 편견 어린 시선에서 멀리서 이루어졌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 굳은 살이 박힌 손에서 어리고 열정적인 손으로 전해진 지식으로 연결되어 즉흥적인 정우의 희미한 빛 아래 집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컨테이너 안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보물을 품고 있었다. 지혜. 그러나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금속 공간 안에서 형성된 유대였다. 함께 일하는 동안 지씨는 단지 기계에 관한 것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인내, 존엄성,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에 대해 가르쳤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지씨는 종종 말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란다. 밤이면 민호는 종종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어섰는지, 어떻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는지. 이야기들은 늘 같은 메시지로 끝났다.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민호는 컨테이너의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대고 엔진 설계도를 그리며 언젠가 그의 지식이 그들을 이 금속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꿈꿨다. 그는 아직 어렸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쇠로 단련되고 있었다. 휘어질 수 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금속처럼. 민호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의사들은 폐렴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혹독했던 겨울 동안 금속 컨테이너의 냉기와 적절한 약을 살 수 없었던 현실이 결합된 결과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던 날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점점 더 차가워졌다. 약속해, 민호야.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속삭였다. 내 재능을 숨기지 마. 그것은 선물이야. 우리 가족을 구할. 그녀의 죽음은 지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밤이면 민호는 아버지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낮에는 지씨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쏟았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내게 배우렴. 언젠가 너는 이 컨테이너에서 나가게 될 거야. 아버지는 주문처럼 반복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집은 어땠을까요? 지씨의 눈의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곧 사라졌다. 따뜻했을 거야. 네 어머니는 어떤 공간이든 집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 이 차가운 금속 상자도 그녀가 있었다면 궁전 같았을 거야. 민호는 학교 후 농장 일을 도운 긴 하루 끝에 밤에 강박적으로 공부했다. 농장 주인의 자녀들이 부산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개인 교사를 받는 동안 민호는 지역 공립학교까지 5km를 걸었다. 거기서 선생님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번은 민호가 농업용 엔진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프로젝트로 학교 과학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상품은 한국 농기계의 거인인 대동 공장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은 2등을 차지한 지역 상인의 아들에게 상을 주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호야. 그녀는 개인적으로 말했다. 관리인의 아들을 알게 됨으로써 대동 같은 회사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니? 학교의 이익을 생각해봐. 그날 밤 민호는 얇은 매트리스에서 조용히 울었다. 지씨는 아들의 억눌린 흐느낌을 듣고 그의 옆에 앉았다. 불의는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야. 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한국인들은 파괴적인 전쟁 후에 번영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힘이 인내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 민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는 대동의 엔지니어조차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버려진 부품으로 비밀리에 미니어처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밤 저택에서 불빛이 꺼진 후 민호는 깡통 손전등 아래에서 작업했다. 그의 손가락은 정밀한 부품을 다루느라 때로는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의 귀에 계속 울렸다. 한 달 후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농업용 미니 엔진. 민호는 그것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았다. 작은 쪽지와 함께 이것은 관리인의 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동에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다렸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내심으로. 교장 선생님은 민호의 미니 엔진을 본 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재능을 발전시켰다. 여가 시간에 그는 비밀리에 인근 농장에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작은 농기구들을 수리했고 그가 자라나는 수집품에 추가할 수 있는 몇 개의 중고 부품 외에는 어떤 대가도 거부했다. 부산 농촌 노동자들 사이에서 작은 기계 마법사라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단지 그 소년이 그들의 고장난 장비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니? 민호가 버려진 관계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을 보고 놀란 노인 농부가 물었다. 아버지가 기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는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기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노인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웃었다. 기계가 말을 한다고? 참 재미있구나. 민호는 그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엔진에 귀를 대면 그것은 마치 교향곡처럼 들렸다. 각 부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노래하는. 그리고 한 음이 틀리면 전체 멜로디가 망가졌다. 그는 단지 불협화음을 찾아 고치는 것뿐이었다. 지씨는 자부심과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아들의 발전을 지켜보았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 종종 질투와 원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겸손해라 아들아. 그는 계속해서 조언했다. 큰 나무가 나무꾼에게 먼저 베어진단다. 민호는 이 조언을 가슴에 새겼지만 그의 재능은 숨기기에는 너무 특별했다. 인근 마을에서 한 작은 쌀 도정 공장이 멈췄을 때 소유주는 절망에 빠졌다.
수확기의 기계가 고장나면 마을 전체가 굶주릴 수 있었다. 그 컨테이너에 사는 소년을 데려와 누군가가 제안했다. 그가 기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해. 처음에 공장 주인은 코웃음쳤다. 13살 소년이 숙련된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민호를 찾았다. 민호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문제를 감지했다. 그것은 소리였다. 메인 벨트 아래에서 나오는 미세한 덜거덕거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놓쳤지만 민호에게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3시간의 작업 끝에 도전기는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재능이 단지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공장 주인은 민호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당신 아들은 특별하오. 그가 말했다. 그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기계를 이해하는 천재요. 그에게 정식 교육이 필요해. 기회와 위험이 함께 찾아왔을 때 대리점의 가장 비싼 트랙터, 수입된 프리미엄 모델이 신비롭게 고장났다. 대동에서 기술자들이 불려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문제는 지속되었다. 농장은 지연된 수확으로 매일 돈을 잃고 있었다. 어느 밤 민호는 창고로 몰래 들어가 단 10분 만에 트랙터를 검사하고 즉시 분배 밸브의 문제를 식별했다. 그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불안해했다.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 씨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진실은 우리가 숨기려 해도 항상 그 길을 찾는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재능이 드러날 때 기회와 위험이 모두 나타난단다. 민호는 밤새 깨어 있으며 엔진 도면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순간을 준비했다. 박 사장이 허락한 3분은 구경꾼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민호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손가락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분배 밸브를 세심한 동작으로 미세하게 조정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의 작은 몸에 집중되었다. 그의 등 뒤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와 기계만이 존재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박 사장이 비싼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담겨 있었지만 미묘한 불안감도 감지되었다. 이 소년이 정말로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 민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기어의 속삭임에만 집중했다. 그에게 각 부품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각 소음은 비밀을 드러냈다. 그의 손가락은 기름에 적셔진 채 다른 사람들이 놓친 미세한 장애물을 발견했다. 쌀알보다 크지 않은 금속 조각이 오일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 이 엔진은 완벽해야 해. 민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내 미래를 결정할 거야.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 그의 재능을 숨기지 말라는 부탁. 이것이 그 순간이었다. 2분 15초 박 사장이 계속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덜 자신감에 차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민호는 미세한 금속 조각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밸브를 재조정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피아니스트가 음악을 느끼듯 기계의 리듬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완벽한 하모니.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엔진에서 떨어졌을 때 시계는 2분 4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흘렀다. 창고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1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소년이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해결했다고? 불가능했다. 박 사장은 조소를 지었다. 또 실망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그는 점화 키를 돌렸다. 가난한 소년에 대한 승리를 확인할 침묵을 기대하며. 하지만 대신 엔진은 즉시 완벽한 작동을 나타내는 부드럽고 강력한 소리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 그 순간 창고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교육, 배경, 사회적 계층에 대한 모든 가정이 하나의 순간에 도전받았다. 대동의 기술자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가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는 엔진을 검사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민호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계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잘했어, 고마워. 지 씨는 멀리서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불안의 혼합이었다.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든 나쁘든. 박 사장은 여전히 점화키에 손을 얹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전쟁터였다. 분노, 충격,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흥미. 그날 밤 민호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계를 고치는 것은 쉬웠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 질투, 그리고 기회가 얽힌 세계. 그는 준비되어 있을까? 창문 너머로 멀리서 대리점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트랙터 사건 후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농장은 소문으로 들썩였다. 컨테이너 소년이 어떻게 대동의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민호는 평소처럼 아버지를 도와 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전의 무시는 이제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뀌었다. 검은색 윤이 나는 승용차가 농장 뒤편, 민호와 아버지가 사는 컨테이너 근처에 멈춰 섰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을 대동의 인재이사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당신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문 앞에서 지 씨를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부산개발부에서 주니어 견습생으로 일할 자리를 제안합니다. 월급에 회사 기숙사까지 제공됩니다. 민호는 대화를 듣고 흥분을 간신히 억눌렀다. 대동은 한국 최대의 농기계 제조업체로 우수성과 혁신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겨우 14살입니다. 지 씨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 부장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한국은 인재가 자라기를 기다리며 경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쏘아붙였다. 우리는 원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합니다. 당신 아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적인 기계적 직관이죠.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어머니가 말한 것일까? 그의 재능이 마침내 그들을 구할 기회.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제안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다. 컨테이너 안의 낡은 정우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금속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절호의 기회예요, 민호가 주장했다. 배우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컨테이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 씨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촛불빛에 그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게 드러났다. 대동은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지 않단다, 민호야. 그들은 너를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본다. 그럼 그것을 제 이점으로 활용할게요. 민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그들이 제게 준 지식은 결코 되찾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어머니가 널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다오. 네 재능을 나눠주되 너 자신은 잃지 마라. 일주일 후 민호는 부산에 있는 대동 공장의 웅장한 문을 통과했다. 단지 몇 벌의 옷과 기계에 관한 지식을 기록한 낡은 노트북만을 담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지 씨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회사 내에서 이미 엔지니어들을 굴욕스럽게 만든 관리인의 아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호기심거리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억제되어야 할 위협이었다. 메인 작업장에서 10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민호가 그들의 새로운 동료로 소개되었을 때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곧 잠재적인 지도자로 민호는 턱을 들고 똑바로 섰다. 그의 몸은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다. 이제 그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민호는 곧 기계를 고치는 것이 새로운 일의 쉬운 부분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도전은 대동 내부의 인간관계에 있었다. 첫날, 민호는 기숙사로 안내되었다. 좁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컨테이너보다 훨씬 넓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그를 압도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작업장에 도착해 그를 안내한 직원이 말했다.
지각은 용납되지 않아. 그리고 그는 민호의 낡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였다. 적절한 작업복을 입어. 우리는 여기서 특정한 표준을 유지하거든. 20년의 경험을 가진 기술팀장 준호가 민호를 시험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우리는 3주 동안 간헐적 고장을 일으키는 실험용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가 민호의 둘째 날 선언했다. 천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민호는 실험실에서 복잡한 엔진을 1시간 동안 검사했다. 그의 실패를 기다리는 베테랑들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무시했다. 마침내 그는 밸브 시퀀스를 가리켰다.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작동 순서에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지점들에서 연소 사이클을 재정렬하면 효율성이 증가하고 고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의 해결책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작업장의 불편한 침묵을 초래했다. 기숙사에서 민호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했다. 다른 견습생들 모두 적어도 4살은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컨테이너에서 자던 녀석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들이 민호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속삭였다. 분명 회사의 자선 활동이겠지. 밤은 외로웠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자세한 편지를 쓰는데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배움, 작은 승리들을 설명하며 여기 사람들은 책과 공식을 통해 기계를 이해해요. 그가 한번 썼다. 그들은 어떻게는 알지만 왜를 느끼지 못해요. 아버지, 먼저 기계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매일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민호는 작업장에서 혼자 남았다. 모두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그는 손상된 엔진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남았다. 그때 나이 많은 기술자 윤 씨가 돌아왔다. 밥 안 먹냐? 윤 씨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 부품이 내일 아침까지 필요해서요. 윤 씨는 잠시 민호를 관찰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일부러 너에게 불가능한 마감일을 준 거다. 그들은 네가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어. 민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했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윤 씨는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았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도왔다는 건 비밀로 해. 그 순간 민호는 대동에서 첫 번째 동맹자를 얻었다. 준호가 민호에게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의 리더십을 맡겼을 때 다른 기술자들은 처음에 그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민호는 권위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작업하며 각 단계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한두 명의 기술자들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식이 나이와 출신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민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준호가 회의실에서 그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김 부장과 나눈 대화였다. 그 아이는 놀랍습니다. 준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의 해결책은 비관습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마치 기계가 그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물론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를 데려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의 재능을 활용하되 너무 높이 올라가게 하진 마십시오. 이 회사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죠. 민호는 홀로 기숙사 방에 앉아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다. 너무 재능이 있어서 버려질 수 없고 너무 열등하다고 여겨져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대동에서의 6개월은 민호를 변화시켰다. 이미 인상적이었던 그의 기술적 지식은 회사의 자원에 접근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해결책은 기계 부서를 넘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공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민호의 얼굴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눈은 더 깊어졌다.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그가 엔진을 고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실망하는 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컨테이너에서 자란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여전히 컨테이너 소년이라고 불리던 민호는 이제 7명의 경험 많은 기술자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추진 시스템 재설계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그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빠른 성공은 원한을 낳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민호의 마지못한 옹호자가 되었다. 누구도 그처럼 기계를 이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는 감독자 회의에서 인정했다. 마치 그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이들은 민호를 위협으로 보았다. 45세의 선임 엔지니어 박성민은
학위도 없는 10대 소년에게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늦게까지 시제품에 작업하고 있을 때 성민이 다가왔다. 정말 인상적이야. 정규 교육이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다니. 그가 거짓된 친절함으로 말했다. 하지만 겸손한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 민호는 성민의 말에 담긴 독을 알아차리면서도 계속 작업했다. 내 아버지가 이 부서를 세웠어. 성민이 계속했다. 너 같은 사람들은 유용한 도구지만 리더십? 그건 적절한 혈통이 필요해. 민호는 16살이었지만 이미 정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성민의 눈을 직접 마주보았다. 기계는 혈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배님. 그들은 오직 능력에만 반응합니다. 성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심해, 소년. 네가 여기서 얼마나 빨리 올라왔는지 기억해. 그만큼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 다음 날 민호는 자신의 시제품에 필수 부품들이 밤사이에 미묘하게 변경되어 몇 주간의 작업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했다. 성민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민호는 누가 했는지 알았다. 주말 휴가 동안 민호는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컨테이너 밖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들판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어쩌면 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그가 고백했다.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를 끌어내리려 해요. 지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민호가 보내는 돈 덕분에 덜 갈라졌다. 한국은 저항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며 세계적인 강국이 되지 않았단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변화시켰어.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물이 단지 위장된 디딤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지. 민호는 아버지의 지혜에 힘을 얻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너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단다. 지씨가 말했다.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고통을 통한 동정심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지? 부자들? 아니면 네가 잘한 사람들 같은 근로자들? 월요일에 대동으로 돌아온 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회사의 비밀 프로젝트에 농부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특징들을 통합했다. 쉬운 수리, 저렴한 부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이 모든 장애물과 도전 속에서 민호는 깨달았다. 각 사보타주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각 거부는 그를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다. 그가 견뎌낸 모든 수모는 그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는 컨테이너에서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지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대동에 입사한 지 1년 반 후 민호는 그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회사는 소규모 농부들을 위한 혁신적인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었다. 기존 모델보다 작고 더 효율적이며 상당히 저렴한 모델이었다. 농촌의 희망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농지 시장을 장악하려는 회사 전략의 핵심이었다. 민호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손으로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발표하기 전날 주요 시제품이 최종 테스트 중에 재앙적인 고장을 일으켰다. 엔진이 빠르게 과열되고 유압 시스템이 압력해 붕괴되었다. 성민이 이끄는 엔지니어링 팀은 임무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작업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대동의 CEO 최 회장은 위기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통은 차분하고 계산적인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과 독일 투자자들을 잃게 됩니다. 수백억 원, 일자리, 회사의 미래. 절망에 빠진 준호가 제안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호는 새벽 3시에 위기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가 들어서자 냉랭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은 땀에 절고 피곤에 지친 엔지니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민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는 거의 아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우리 PhD 엔지니어들도 진단하지 못하는 고급 시스템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최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발표까지 9시간 남았습니다. 민호는 설계도와 고장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30분 후
그는 직접 시제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테스트 경납고에서 눈부신 조명 아래 지친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기계 주위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정교한 진단 장비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감각과 경험만을 의존했다. 1시간의 팽팽한 침묵 끝에 민호는 연료 시스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문제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현재 구성은 여기에 스트레스 포인트를 만들어 최대 부하에서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을 일으킵니다.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불가능해. 우리는 이것을 슈퍼컴퓨터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어. 컴퓨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것을 계산합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지친 금속을 느끼지 못합니다. 최 회장은 민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젊은 천재의 눈에서 그는 확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진정한 이해를. 당신은 얼마나 확신합니까? 최 회장이 물었다.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명예도요. 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5시간.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팀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의 눈이 방 안을 휩쓸었다. 준호, 당신과 윤 씨가 민호를 도울 것입니다. 성민 씨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준비할 것입니다. 성민이 떠나면서 그는 민호에게 경고하듯 속삭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넌 내일 아침에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가게 될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엔진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이 금속 위로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내 재능을 숨기지 마. 그것은 선물이야. 오늘 밤 그는 그 선물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발표까지 단 6시간 남은 상황에서 민호는 시제품의 연료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즉석팀을 이끌었다. 그의 손은 외과 의사의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관리에 도전하는 해결책을 구현했다. 경납고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준호와 윤 씨는 민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다른 기술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민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기본 설계 원칙 3가지를 위반합니다. 성민이 수정사항을 관찰하며 항의했다. 그는 발표 준비를 위해 떠나야 했지만 민호의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원칙은 안내일 뿐 족쇄가 아닙니다. 민호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기계는 우리의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성민은 코웃음을 쳤다. 16살 꼬마가 30년 된 설계 원칙을 거부한다고? 아마도 넌 우리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지 못한 겁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도구가 부족할 때는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새 부품이 없을 때는 오래된 부품으로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고요. 엔진이 마침내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부드러움과 효율성으로 작동했다. 예비 테스트에서는 원래 사양보다 15% 향상된 성능과 연료 소비 감소를 보였다. 전 과정을 침묵 속에 지켜본 최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지? 제 아버지가 제한이 2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살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제 구부러지고 언제 서 있어야 하는지를요. 투자자들에 대한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시제품은 완벽하게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양이 국제 관찰자들을 감명시켰다. 한국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왜 실용적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지 보여줍니다. 독일 투자자가 수정된 시스템을 감탄하며 살펴보며 말했다. 발표 후 최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놀랍게도 민호도 초대받았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느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일부는 분명한 적대감. 민호 씨의 해결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 선언했다. 그것은 우리가 특허를 낼 수 있는 재발명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혁신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직접 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인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비상한 승진은 기업 위계 질서에 충격파를 보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민호는
익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내 자리를 알아라. 일부 경계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그의 자격 부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배경에 관한 기밀 문서가 엔지니어링 부서에 유출되었다. 사보타주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민호는 고립의 무게를 느꼈지만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진정한 한국의 힘은 회복력에서 옵니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컴퓨터 칩으로 변화시킨 나라입니다. 민호는 작업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조심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이 너를 끌어내리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어. 그는 부서 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에게 말해주시는 거죠? 준호는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했어. 많은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을 보았지.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야. 너를 막는 것은 대동을 막는 것과 같아. 민호는 준호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단순히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지 씨는 잠시 침묵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려는 사람은 가장 강한 바람을 맞닥뜨린단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필요로 했던 말이었다. 16살의 민호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특별혁신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책은 어린 나이에 엄청난 책임과 압력을 가져왔다. 내부 저항은 격화되었고 일부 부서는 공개적으로 컨테이너 소년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동시에 명문 대학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는 공학 분야의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이 꿈꾸기만 하는 기회였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장학금 제안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서울대에서 너에게 제안했다고 들었다. 준호가 말했다. 그는 이제 민호의 마지못한 멘토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이 회사에서는 비밀이 오래 가지 않아. 특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자격증을 갖게 될 거고, 준호가 주장했다. 서울대 학위가 있으면 성민조차도 내 위치를 흔들 수 없을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동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대학은 그에게 부족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는 실제로 어떤 것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연료 시스템을 수정했다는 성민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선택하기 어렵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주말에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가 딜레마를 논의했다. 지 씨는 아들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급여 덕분에 생활이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관리인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정규 교육은 가치가 있단다. 지 씨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너는 이미 그것 없이도 산업을 혁신하고 있어. 네 마음이 무엇을 말하니? 민호는 그들이 농장 주변을 걸으며 질문을 고민했다. 따뜻한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원거리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다. 더 많이 배우고 싶지만 만들고도 싶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대학에서는 이미 직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론들을 몇 년 동안 공부하게 될 거예요. 대동에서는 저항에 직면하지만 제 아이디어가 실제 농부들을 돕는 실제 기계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 씨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지식은 두 길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단다. 진정한 답은 민호가 이웃 작은 농장을 방문했을 때 왔다. 노인 농부 이 씨는 자랑스럽게 그의 새로운 소형 대동 트랙터를 보여주었다. 민호가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농촌의 희망 모델이었다. 이 트랙터가 내 농장을 구했네. 이 씨가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전에는 대규모 기계화된 농장과 경쟁할 수 없었어. 이제 내 생산성이 3배나 증가했지. 이 씨의 거친 손이 트랙터의 핸들을 쓰다듬는 것을 보며 민호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기계나 개인적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접근 가능한 기술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놀라운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대동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밤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준호가 걱정했다. 일과 학업, 둘 다 매우 요구가 많은데 저는 컨테이너에서 자랐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알아요. 민호의 결정에 감명받은 최 회장은 배치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부 재능은 세대에 한 번 나타납니다. 최 회장이 관찰했다.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단지 사회적 출신만 보는 곳에서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번영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늦게 작업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곧 시작될 두 가지 여정, 학업과 혁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노트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성민이 들어왔다. 그는 민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대표하는 것을 두려워해, 변화를.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에 대한 도전을. 민호는 놀라 말을 잃었다. 나는 너를 막을 수 없어. 성민이 계속했다. 그러니 한 가지 조언을 해줄게.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네 머리만큼 강한 등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누구를 믿을지 조심해. 성민이 떠난 후 민호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일종의 존중의 표시였을까? 어느 쪽이든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앞에 길이 놓여 있었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그의 길이었다. 18살이 된 민호는 이제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대동내에서 변혁의 힘이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혁신을 이끌고 밤에는 공학 수업을 들으며 이론적 지식을 쌓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드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났다. 민호의 검소한 혁신 프로그램은 제품 개발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정교한 기능을 추가하는 데 집중할 때 민호는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더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정한 한국 엔지니어링은 복잡성이 아니라 실용적 우아함에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의 성장하는 영향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엔지니어링 이사가 된 성민은 여전히 그의 위치를 약화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적은 동맹자를 찾았다. 민호의 결과는 스스로 말했다. 그의 감독해 개발된 장비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한 프로젝트가 그의 혁명적인 접근 방식을 정의했다. 강원도 산악 지역의 외딴 농장들을 방문한 후 민호는 섬세한 토양을 손상시키지 않고 거친 지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경량 장비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그런 지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다. 토양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특이한 재료나 비싼 솔루션을 개발하는 대신 민호는 생체 모방 설계 원칙을 적용했다. 그는 곤충 다리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게를 분산시키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만들었다. 고급 복합 재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팀이 주장했다. 우리 조상들은 단지 나무와 돌만 사용하여 수세기를 견딘 궁전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자원의 제한은 진정한 혁신을 자극합니다. 민호는 성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했다. 그는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고 다양한 재료의 강도를 계산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지 씨는 단순히 말했다. 내 직감을 믿어라. 그것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최종 시제품인 개미는 유사한 경쟁 제품보다 40% 가벼웠고 연료를 절반만 소비했으며 1.3의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었다.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시연되었을 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즉각적인 주문을 발생시켰다. 일본인 관찰자가 감탄하며 논평했다. 전형적인 현대 한국 엔지니어링이군요. 서양인들이 복잡성을 더하고 일본인들이 미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다른 이들이 고려하지도 않은 실용적인 길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민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은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 씨는 아들이 설계한 기계들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내 어머니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가 말했다. 민호는 점점 더 커지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했다. 이제 기계공학 학생으로서 그는 종종 학문적 개념을 가져와 자신의 자연적 직관을 질문하고 개선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엄격한 이론과 근본적 이해의 융합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회적 환경에 미친 조용한 영향이었다. 새로 고용된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의 예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한때 멸시의 대상이었던 검소한 출신은 이제 진정성과 대동 제품의 실제 사용자들과의 연결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최 회장이었다. 지난 몇 년간 자네의 발전을 지켜봤네. 그가 말했다. 자네는 단지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어. 민호는 최 회장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게 새로운 부서를 위한 계획이 있네. 검소한 혁신 부서라고 부를 거야. 자네가 이끌어주길 바라네. 역사상 가장 젊은 부서장으로서 민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1살의 민호는 검소한 혁신 부서의 이사로 임명되어 대동의 100년 역사상 가장 젊은 임원이 되었다. 그의 특별 부서는 의도적으로 경영진층이 아닌 공장 바닥 근처에 위치했고, 접근 가능한 농업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회사를 변모시킨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취임식 날, 민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새 부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깔끔하게 손질되었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소년의 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동일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그의 첫 번째 공식 행동은 성민을 자신의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왜 당신의 가장 큰 적을 가까이 데려오시는 겁니까? 최 회장이 놀라움을 표하며 물었다. 그는 우리가 도전해야 하지만 또한 존중해야 하는 전통적 사고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진정한 혁신은 확립된 경험과 새로운 관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못해 성민은 이전을 수락했지만 비밀리에 젊은 이사를 모욕하기를 기대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민호의 모든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기술적 결함을 찾아 폭로하려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뭄 영향 지역을 위한 초효율적 관계 시스템 개발 중에 왔다. 초기 시제품이 공개 테스트 중에 화려하게 실패했을 때 성민은 자신의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그가 속삭였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비난자를 찾는 대신 민호는 즉시 팀을 소집했다.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놀라움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혁신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이 실패를 축하합시다. 그것은 방금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으로 그는 성민을 프로젝트 재설계를 이끌도록 초대했다. 당신의 수력학 시스템에 대한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민호의 진정한 존중에 당혹스러워한 성민은 점차 방어벽을 낮추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면에서요? 당신이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의 전통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발전시키려 했던 거군요. 재설계된 시스템이 마침내 6개월 후에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성민의 세심한 경험과 민호의 혁명적인 직관을 조화롭게 통합했다.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료로서 그들의 창조물을 선보였다. 한국 자체와 같군요. 시연 중에 국제 고객이 논평했다. 전통적 지혜와 대담한 혁신의 완벽한 융합. 그날 저녁, 민호는 성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성민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경력을 망치려 했는데도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는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민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켰다. 그의 첫 임원 보너스를 사용하여 부산 외곽의 안락한 집을 구입하고 아버지를 모셔왔다. 컨테이너에서 이런 곳으로 지 씨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집에 들어서며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이 집은 단지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주신 집의 물리적 표현일 뿐입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안으며 대답했다. 지식, 가치, 인내로 만들어진 집이요.
그날 밤 민호는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숨기지 말라고 했던 재능이. 다음날 아침 민호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동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컨테이너에서 자란 소년이 한국 산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혁신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5년 후 이제 26세가 된 민호는 대동의 CEO 오른팔이 되었고 회사의 국제 부문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접근 가능한 기술 프로그램은 세 대륙에 걸쳐 소규모 농부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의 혁신은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었다. 그는 기술이 부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 가을 어느 오후 그는 대동의 기적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일본과 독일 임원들의 사절단을 맞이했다. 방문객들 중에는 그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일했던 농장 주인의 아들인 박 씨가 있었다. 수년 전 민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박 사장이었다. 저 마른 소년이 농업 엔지니어링의 전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박 씨가 분명히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민호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길을 가지죠. 공장 투어 중 민호는 방문객들을 놀라운 구역으로 안내했다. 혁신 부서의 중앙에 설치된 작은 금속 컨테이너. 이게 뭡니까? 독일 임원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기본 도구와 제한된 자원으로 여기서 하루를 보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단순한 수동 도구만을 사용하여 엔진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다. 벽에는 한국어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진정한 혁신은 풍요가 아닌 필요에서 태어난다. 방문 후 민호는 이제 은퇴한 아버지를 부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데려갔다. 멀리서 대동 장비를 실은 배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제가 그 첫 트랙터를 고쳤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민호가 물었다. 지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추억으로 빛났다. 기계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면. 저는 그 철학을 모든 것에 적용했어요. 민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기계, 사업, 사람들 모두 우리가 존중으로 들을 때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동해의 물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는 동안 지 씨가 사색에 잠겨 말했다.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는 진정한 힘이 천연자원이나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이점으로 바꾸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여정이 어떻게 한국 정신 자체를 본보기로 삼았는지 생각했다. 식민지화, 파괴적인 전쟁,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된 국가. 컨테이너에서 세계로. 민호는 미래에 대한 조용한 건배를 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이다. 다음 날 그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농촌 전자화 계획, 무인 경작 시스템,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농부 장학금 프로그램. 마지막 파일은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였다. 그것은 농촌 지역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엔지니어링 교육과 대동에서의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들은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창문 너머로 그는 혁신 부서 마당에 있는 금속 컨테이너를 볼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것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대동에서 그 작은 금속 컨테이너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 모든 이에게 진정한 한국의 천재성은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해결책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 날을 시작했다. 그의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이제 이해한 것은 진정한 혁신가의 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상 다음 도전, 다음 불가능한 문제, 다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늘 기억할 교훈이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녹슨 컨테이너에서도 민호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의 서류를 펼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 중 하나는 한 어부의 딸이었고 다른 하나는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그는 자신과 동일한 불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진정한 유산처럼